유진 씨는 스티븐 씨하고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 스티븐이 도서관에서 내가 마시던 커피를 쏟았어요. 아, 그래서요? 미안하다면서 대신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사실은 나한테 첫눈에 반해서 일부러 그런 거래요. 유진 씨도 스티븐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는 매력 있어 보였어요. 스티븐이 씩씩하고 활발하잖아요. 하지만 사귀어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맨날 싸워요. 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요. 데이트는 주로 어디서 해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도 타고 극장에도 자주 가요. 오랫동안 연애하더니 드디어 결혼하네요. 준비는 다 됐어요? 결혼 준비 다 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청첩장도 보내야 하고 신혼여행 준비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네요. 신혼집은 어디로 정했어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아, 그럼 되겠네요. 회사에서도 가깝고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대요.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쉽지 않군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천생연분인가 보네요. 지연 씨, 요즘 왜 그렇게 바빠요? 우리 얼굴 본 지 오래됐죠? 실은 얼마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요? 무슨 일을 하는데요? 옆집 아이를 돌봐주고 있어요. 그 아이 엄마가 회사에 다니거든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간식도 먹이고 책도 읽어줘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 때도 있어요. 아이가 낮잠 자는 걸 싫어해서 재울 때 아주 힘들어요. 근데 왜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집 살 돈을 빨리 모으고 싶어서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거든요. 아키라 씨, 요즘 회사 생활 어때요? 보고서 준비 때문에 바쁘지만 동료들이 도와줘서 괜찮아요. 그렇군요. 저도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일자리가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요? 만약 일하게 된다면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본어 번역을 해보는 건 어때요? 마침 우리 회사에서 서류 번역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마리코 씨는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근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요.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일할 수 있어요. 샤오밍 씨, 요즘 운동 열심히 해요? 아주 건강해 보여요. 그래요? 근육 운동을 계속했더니 몸이 좋아졌어요. 전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워요. 가끔 허리도 아프고요. 허리가 아픈 건 자세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스트레칭을 해보면 어때요? 스트레칭은 재미가 없어서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그래요. 걷기 운동은 어때요? 점심 먹고 잠깐 걷기만 해도 얼마나 몸이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저도 항상 생각은 하는데 혼자 운동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럼 저랑 같이 스포츠 센터에 다닐래요? 거기 강사가 참 좋아요. 자세를 보니 이 운동을 처음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근육 운동은 처음 해봐요. 그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먼저 양손에 덤벨을 들고 무릎을 조금 굽히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팔을 굽혔다가 펴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잘하셨어요. 이때 등과 가슴을 쫙 펴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몸을 움직였더니 힘드네요. 며칠 동안은 근육이 뭉치고 아플 거예요. 그럼 내일은 운동을 하루 쉬는 게 좋겠지요? 꾸준히 운동하셔야 효과가 있어요. 내일도 꼭 나오세요. 아키라 씨, 민수 씨 결혼식에서 사회를 본다던데 준비는 잘 돼가요? 민수 씨 부탁이니까 하겠다고는 했는데 실수할까봐 걱정이에요. 지난번 회의 때 보니까 한국어를 아주 잘하던데요, 뭘. 근데 지금 입고 있는 양복은 처음 보네요. 새로 샀어요? 네, 좀 차려입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한 벌 마련했어요. 괜찮아요? 멋있어요. 그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를 매면 아주 잘 어울리겠는데요? 그래요? 그럼 그날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가야겠네요. 또 신경 써야 할 게 있을까요? 양복 색깔에 맞춰서 갈색 구두를 신으면 어때요? 그럴게요. 이제 옷차림에는 자신이 생겼어요. 김대리, 회사 송년회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직원들의 가족도 초대한 것이 아주 좋았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분위기가 어색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과 함께해서 더 좋았어요. 장소나 음식은 어떠셨어요? 장소도 적당하고 음식도 훌륭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모자라서 좀 아쉬웠어요. 아이들이 많이 올 걸 예상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전에 말씀드렸던 청계천이에요. 여기가 청계천이라고? 하도 많이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여긴 자동차가 다니던 도로였어. 여기가 도로였다고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어머니하고 처음 만났던 곳이 이 근처라고 하셨지요? 그땐 이 주변이 다 서점이었는데 가게들이 사라져서 못 찾겠다. 저기 들어가서 좀 물어보고 올까요? 그게 좋겠다. 서울은 올 때마다 정말 몰라보게 달라지는구나. 여기가 아버지가 늘 그리워하시던 고향집이군요. 그래, 고등학교 때까지 할아버지와 살았던 집이야.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어요? 벼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셨지. 이곳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롭네요. 시간도 천천히 가는 것 같고요. 시골이 도시보다는 여유가 있지. 하지만 전 활기찬 도시가 좋아요. 시골 생활은 좀 따분하지 않아요? 글쎄, 어렸을 땐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래도 편의시설이 별로 없어서 많이 불편할 거예요. 도시 생활이 편하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이 그리워져. 아주머니, 제 방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요? 다른 방은 다 괜찮은데? 혹시 전기요금을 안 낸 거 아니에요? 네? 전기요금을 제가 내야 돼요? 전에 살던 집에서는 관리비에 포함됐는데요. 여기선 따로 내야 돼요. 고지서 못 받았어요? 잠시만요. 이거 말씀인가요? 몇 번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이게 고지서예요. 전기요금이 3달이나 밀렸네요.
그럼 전기가 다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린 요금을 빨리 내세요. 아마 연체료가 꽤 될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맡겼던 양복인데 소매에 이상한 얼룩이 생겼어요. 그래요? 맡기시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산지 얼마 안 된 옷이에요. 몇 번 입지도 않았고요. 저희 직원이 실수한 모양이네요. 제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세탁해드리겠습니다. 저 내일 이 옷을 꼭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중요한 면접이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까지 해놓을 테니까 저녁에 아무 때나 오세요. 그럼 8시쯤 운동 갔다 오는 길에 들를게요. 아끼는 옷이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줄리앙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요즘 가야금 배우러 다니는데 무척 재미있어요. 가야금요? 그게 뭐예요? 한국 전통악기예요. 긴 네모 모양 나무판 위에 줄이 12개 있어요. 아, 본 적이 있어요. 그거 크기가 꽤 큰 것 같던데. 네, 사람 키만 해요. 그런데 연주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줄을 누르거나 튕겨서 소리를 내요. 소리가 참 좋은데 알리 씨도 배워볼래요? 아유, 전 음치라서 악기는 배울 생각도 못해요. 이번 연휴에 내장산으로 등산 갈까? 내장산은 처음 듣는데 서울 근처야? 아니, 전라도에 있는데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해. 등산도 좋지만 캠핑은 어때? 난 캠핑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 캠핑은 왠지 힘들 것 같아. 잠자리도 불편하고 준비할 것도 많잖아. 그래도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데. 고향에서는 여행할 때마다 텐트를 차에 싣고 다녔어. 너 진짜 캠핑 좋아하는구나. 캠핑장은 좀 알아봤어? 당연하지. 한탄강 캠핑장이 좋다고 들었어. 래프팅도 정말 해볼 만하대. 저 남자 주인공 정말 멋있지 않아요? 신인인데 연기도 잘하고요. 저 사람이 김주연 아나운서 동생이잖아요. 우연히 누나를 만나러 방송국에 갔다가 감독한테 캐스팅됐대요. 그래요? 듣고 보니 김주연 아나운서하고 많이 닮았네요. 그리고 드라마에 함께 나오는 여배우하고 실제로 연인 사이래요. 네? 둘이 연인 사이라고요? 네. 사귄 지 꽤 됐는데 인기가 떨어질까봐 아닌 척하고 있대요. 그게 정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틀림없어요. 벌써 인터넷에 소문이 쫙 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쩐지 두 사람의 연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김치가 아주 맛있는데 왜 안 먹어요? 실은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서요. 김치는 안 매운 것만 먹어요. 매운 걸 못 먹다니요? 한국 사람은 누구나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김치는 다 맵지 않아요? 안 매운 것도 있어요? 그럼요. 동치미나 백김치는 하나도 안 매워요. 제가 먹어본 김치가 다 매워서 매운 음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안 매운 김치도 많아요. 김치 종류가 200가지가 넘어요. 그렇군요. 한국 문화는 알면 알수록 흥미로워요. 거울, 때, 옛날, 곳, 서울의 시장, 시골집,
나오는 사람, 농부, 농부의 아내, 농부의 아버지, 농부의 어머니, 가게 주인. 여보, 이번에 서울 가면 빗 좀 사다 주세요. 빗? 어떻게 생긴 걸로 살까요? 저기 저 반달처럼 생긴 게 좋겠어요. 알았어요. 일이 끝나면 시장에 가서 하나 사올게요. 달 모양이라고 그랬지? 알았어요. 그럼 갔다 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서울에는 예쁜 여자가 많다는데 우리 남편에게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달처럼 생긴 걸 사오라고 했는데. 아, 이게 달처럼 동그랗게 생겼네. 아저씨, 이 동그란 물건이 뭐예요? 여자들이 쓰는 거 맞아요? 아, 이거요? 거울이라는 건데 아주 신기해요. 한번 보세요. 거울이요? 어디 좀 봐요. 아니, 이 속에 웬 남자가 있네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손님이에요. 네? 이게 제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손님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다니 참 신기하네. 싸게 드릴 테니까 하나 사세요. 그럼 하나 주세요.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잘 가져가세요. 네, 많이 파세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니. 며칠 후면 아내 생일이니까 선물로 줘야겠다. 그때까지 몰래 숨겨둬야지. 여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자는 줄 알았지요? 당신이 날마다 그걸 보고 혼자 좋아해서 오늘은 내가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나도 좀 봐요.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니, 이건 젊은 여자 아니에요? 당신이 서울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속에 숨겨놓았군요. 아이고, 이럴 수가. 어머니, 글쎄 저 사람이 지난번에 서울에 갔다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가 바로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좀 보세요, 어머니. 뭐라고? 젊은 여자라고? 어디 보자. 아니, 넌 누구냐? 어서 나오지 못해? 아이고, 이걸 어떻게... 얘야, 이건 내 남편이 데리고 온 여자가 아니라 내 시아버지의 여자구나. 여보,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이 늙은 여자를 집에 데려다 놓았어요? 누구예요? 빨리 말해요. 뭐라고? 내가 늙은 여자를 데려왔다고? 어디 좀 봅시다. 아니, 이거 늙은 영감 아니요? 당신 언제부터 나 몰래 이 영감을 만났어? 어떤 놈이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어요. 젊은 여자라니. 아니야. 늙은 여자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어휴, 이걸 어쩌나. 이건 세상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 얼굴, 어머니가 보면 어머니 얼굴, 그리고 당신이 보면 당신 얼굴이 보이는 신기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제 깨뜨리고 말았으니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